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서성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기술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제가 주제를 잘 몰랐어요. 식품이랑 화장품 분야인지. 그래서 점토 쪽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메디컬 점토 실증화 기술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주제를 보니까 식품이랑 화장품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재를 화장품 원료에서부터 테라피까지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벤토나이트이고요. 저는 벤토나이트 전공자가 아닌 제올라이트 전공자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포항에 매장되어 있는 점토 광물이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규조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제가 제올라이트에 관련해서 발표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벤토나이트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을 제가 조금은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화장품 분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보시면 벤토나이트가 66종 이상의 천연 미네랄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여기도 66가지 천연 미네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저희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1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66종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신비의 광물이죠. 네, 이거는 거짓입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한국에서 나는 벤토나이트를 원소 분석을 한 겁니다. 산소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한 10가지 원소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네랄 성분 해서 아마 66가지 미네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뭐 니켈, 망간, 크롬. 이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피부에 바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원적연서, 뭐 방사, 음이온 방출. 들으면 되게 좋은 말들입니다. 네. 뭐 원적외선이라고 하면은 피부에 했을 때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저희 혈액순환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비과학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 중에서 그래도 잘 하신 거는 이겁니다. 벤토나이트가 실리콘으로 구성된 거는 4면체판이고요. 그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이런 이온으로 구성된 거는 8면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4가 이온이고 뭐 알루미늄은 3가, 그다음 마그네슘은 2가, 철도 2가 혹은 3가 이렇게 해서 벤토나이트 자체가 이렇게 환상 구조의 음하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하전을 보상시켜주기 위해서 양이온이 존재하고요. 이 양이온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온 교환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세먼지도 플러스 하전을 띠고 있고 방사능 물질, 저희 보통 이제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그다음 중금속, 독소 물질, 그다음 유해균, 기생충 양하전을 띠고 있는 얘들이 흡착해서 배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벤토나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토나이트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보시다시피 그 와이오밍주의 벤톤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서 벤토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벤토나이트는 소듐 타입입니다. 예, 저희가 국문으로는 보통 나트륨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예, 유럽으로 가보시면 얘를 플러스어스라고 불렀어요. 유럽에서는 그 산업혁명 때 양모 가공업자들이 양모를 세척할 때 그 지방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벤토나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지층에서 나온 그 이름을 따서 벤토나이트라고 붙였고, 유럽에서는 이런 흡착능, 기능을 가지고 플러스어스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같은 물질입니다. 단지 층간에 들어가 있는 칼슘이냐 소듐이냐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벤토나이트는 저희가 이제 조금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상업적인 용어고요. 정확하게는 그 몬모렐로라이트 광물이
모여 있는 점토 집합체를 벤토나이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몬모릴로라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소듐 타입 같은 경우는 팽창력이 되게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점증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칼슘 타입은 그 소듐 타입과는 반대로 다르게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의약품에서는 지사제, 지금 저희 뭐 설사하면 그 스맥타 처방받아서 많이 드실 거예요. 약국가도 팔고요. 그 지사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화장품에서는 머드팩 혹은 뭐 클렌징 팩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경상북도에만 유일하게 나는 4가지 광종이 그 산성벡토, 벤토나이트, 불석, 규조토 이렇게 있습니다. 산성벡토는 저희가 일제시대 때 이거를 조금 분류를 해놓은 체계다 보니까 산성벡토도 그냥 벤토나이트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광물이 지금 포항이랑 이 경주 일대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규를 다 찾아봤습니다. 의약품, 식품 첨가물,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 사료, 이게 보시면 벤토나이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 제올라이트는 사료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으로 쓰기도 어렵고 화장품으로 쓰려고 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식품 첨가물로도 제가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들은 제가 2018년도에 제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벤토나이트가 화장품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얼만큼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해서 좀 봤더니 뭐 모든 법규에는 이런 중금속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화장품법에는 납이 50ppm 이하, 비소는 10pp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이 2016년 12월부터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납은 10, 비소는 2ppm. 이 강화를 이제 시켰는데요. 이 대한민국 화장품법의 이 납은 원래는 20ppm 이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점토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0pp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사 원료랑 저희가 P사 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 화장품 기준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완제 화장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원료를 완제 화장품 기준으로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한도 분석을 해봤더니 총 호기성 생균수가 1000 CFU 이하여야 하는데 원료든 완제품이든 다 한도 초과해서 이런 많은 미생물들이 이런 균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토나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천연 화장품 쪽에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케미포비아가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무독성 제품을 많이 찾는 추세가 강화됐고, 추세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국내외적으로 완제 화장품이랑 품질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장품법에서 미생물 한도를 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의 함량이 40에서 10, 비소를 10에서 2ppm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식품, 의약품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품이랑 의약품은 원료부터 그 해썹이라든지 GMP 인증을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화장품의 경우에는 완제품만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의 점토 광물을 바이오 산업, 즉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그다음 식품, 그다음 사료 이런 데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허들이 있더라고요. BGMP라고 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것을 만족하는 제조소에서 원료를 생산해야만 바이오 산업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이게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 연구동이고요. 연구동 1층에 80평 규모의 연구용 BGMP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테스트를 했고 산업부 사업 지원을 받아서 여기가 테스트베드 시생산동, 지금 이게 테스트베드고 이게 시생산동입니다. 테스트베드는 연간 한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요. 지금 시생산동 경우에는 연간 20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연구했던 벤토나이트 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불순물 기준이었는데요. 기준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준을 따라서 10으로 맞췄고요. 비소는 2, 수은, 안티몬, 카드뮴 이렇게 5가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벤토나이트 원광을 보시면 납이 14.32% 정도, ppm밖에 안 됩니다. 되게 이것만 해도 되게 낮아서 그냥 화장품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냐,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한번 낮춰보기 위해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물리 처리 방법만으로 8ppm 정도, 9ppm 정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나머지 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른 원소들도 당연히 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속 불순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미생물 한도 분석 결과도 저희가 분말에서는 16.7 CFU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저희 공기 중에 있는 그 입자들하고 컨태미네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미생물 한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린룸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서 이걸 테스트를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미생물 한도 시험실도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미생물도 불검출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방사성 물질 시험 평가도 했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할 당시에 2018년도에 라돈 침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원인 물질이 광물인 모나자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벤토나이트 원광과 저희가 만든 벤토나이트 원료가 과연 어떤지 분석을 했는데 기준은 148 베크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거는 16.6, 12.1 그래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 벤토나이트가 이제 그럼 어떤 기능성을 갖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항연 평가를 했습니다. 항연 평가를 이제 인체율의 세포주에다가 실험을 해서 단백질 발현량을 검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아낸 것은 그 아토피가 애들한테 이제 많이 어린이들한테 안 좋다 보니까 항아토피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항아토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과연 벤토나이트가 씻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IRB 다 인증받고 저희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명도가 밝아지고 적색도도 옅어지고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유감 평가를 했을 때도 세정 후 밝아지는 것을 해서 미백, 보습 이런 것을 저희가 원천 특허를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료, 지금 화장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동물들이 이렇게 머드 샤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체온 조절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는 기생충 제거 효과를 보고자 많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펠로테라피라고 해서 점토 샤워를 점토 치료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에는 한 20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 포항 지역에도 온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가면 목욕탕 물이 다 온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온천과 지역에 있는 점토 자원을 연계시킨다면 이런 펠로 테라피 산업도 충분히 저희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령 모드입니다. 네, 보령은 그래서 보령 모드 축제라고 해서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보령은 특이하게 지자체가 이걸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걸 모방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 포항도 이런 걸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그 그린클레이라고, 예, 그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린클레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프랑스 벤토나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뭐 헝가리 거, 알래스카, 이게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강조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셔서 좀 그 어필을 많이 하세요. 예. 알래스카, 그다음 사해 머드, 예. 이런 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끝으로 이제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내년에 개최가 된답니다. 예. 지자체가 움직이셔서 이런 박람회까지 했다라는 거는 저희도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요.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준비를 하셨어요. 2016년에 이거를 준비하셔서 뭐 예산들 확보하셔서 이런, 예, 엑스포 같은 박람관 장소를, 예, 만든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이게 말입니다. 위대함의 비밀은 간단하다.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라. 저희 전래동화에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만 파라. 네. 하나만 그냥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지 않으실까라는 게, 예, 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감사합니다.